안녕하세요. NCS와 노사 관계론 이제 오늘 2주차 수업이죠.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과 노사 관계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 1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 1장은 노사 관계의 의의가 나오죠. 노사 관계의 의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사 관계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사 관계의 목표. 그러니까 책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노사 관계. 노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되겠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사관계와 기본 구조, 노사관계의 기본 구조와 노사관계의 목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노사관계 개념과 특징이 나오죠. 노사관계 개념과 특징. 제일 처음에 노사관계 개념. 노사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주세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력 조직적인 관계이다. 세 번째, 근로자와 경영자의 관계다. 근로자와 경영자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것을 노경 관계라고 하죠. 노경 관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LG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사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사 관계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입장이 되겠죠.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근로자나 노동자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자가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경영자 이것을 개인으로 보게 된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봤다. 개인으로 반면에요. 이제 미국이나 서구 사회. 미국이나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으로 보게 된 거죠. 산업으로 가서 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이나 산업별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산업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초점을 둔 반면 이제 미국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관계라고 봤다. 산업으로 구분하게 된 거죠.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세 명의 학자가 나오죠. 세 명의 학자, 레스터라는 학자, 그 다음에 던 로비라는 학자, 그 다음에 밀즈라는 학자. 제일 처음에 이제 레스터라는 학자는 평화의 산업관계라고 보게 된 거죠. 평화의 산업관계.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채택한 산업관계를
중심으로 개념을 잡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롭이라는 학자가 나오죠. 돈롭이라는 학자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사정에 상호 관계에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밀즈라는 학자가 나오죠. 밀즈라는 학자는요, 집단적 노사 관계를 의미해요. 집단적 노사 관계. 그래서 집단적 노사 관계는요,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문을 보시면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집단적 노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산업평화 유지를 위한 노사 간의 대등한 조직적 집단 관계라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등한 관계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 관계라고 보게 된 거예요. 대등 관계.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노사관계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노사관계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유럽의 노사관계가 나오죠. 유럽의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 산업관계로 정의를 내리게 된 거죠. 산업관계를 봤다. 그래서 산업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관계, 그 다음에 종업원관계, 그 다음에 노사관계를 총칭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관계 3대 특징이 나오죠. 산업관계 3대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포괄적 의미의 인적 자원 관리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노무 관리, 그 다음에 인사 관리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에 교섭하는 거래 관계라고 같다. 거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체이다. 노사 공동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노사 공동체는 삶의 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영 시대에서는요. 글로벌 경영 시대에서는 대립이 아닌 협력 관계라고 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평화적 관계라고 보게 된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즉 글로벌 경영 시대에서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것이 올바른 노사관계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 노사관계 공부함에 있어서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노사관계 기본 구조도 보도록 할게요. 노사관계 기본 구조. 그래서 첫 번째, 산업평화 노사관계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근로자들이 갖는 평화적 힘의 원천. 두 번째는 경영권. 이것은 사용자 측의 힘의 원천이 되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로자들이 갖는 평화적 힘의 원천이 나오죠. 이것은 노동상권이 되겠죠. 노동상권.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이 되겠죠. 노동기본권. 그래서 단결권이라든지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갖는 평화적 힘의 원천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근로자들은 힘이 약하겠죠. 개별적인 근로자는 힘이 약하니까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되겠죠.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와 동일한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용자와 대등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용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대표자 간에 이렇게 협상을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러한 근로자들이 갖는 노동 상권을 통해서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겠죠. 대등한 교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권이 나오죠. 경영권은 사용자 측이 되겠죠. 사용자 측의 힘의 원천은 경영특권이 있는 거죠. 경영특권. 경영특권은 인사권을 가지게 되겠죠. 경영자들은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경영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로자들이 이제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직장 폐쇄할 수가 있겠죠. 직장 폐쇄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경영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노동의 인간화가 나오죠. 노동의 인간화를 보시면요. 과거의 노동운동의 목표와 노동의 인간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간습적인 노사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법령이나 그리고 국가 정치, 경제적 시책에 따른 제도적이고 규범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그리고 경영자, 사용자,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사관계 당사자들은 근로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부 이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관계 양면성이 나오죠. 이제 오늘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노사관계 양면성이 되겠죠. 노사관계 양면성. 그래서 양면성 이것을 다른 말로 이중성이라고 하게 되겠죠. 노사관계 이중성. 그래서 노사관계의 양면성 내지는 이중성은요. 첫 번째 노사관계 당사자가 있죠. 노사관계 당사자는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 정부가 있다. 이러한 3자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표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조합원과 경영자 이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적인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별적,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력적인 관계 내지는 그 다음에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쟁성과 그리고 협력관계,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 서로 이제 경쟁도 하지만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제관계인 동시에 사회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소득의 원천. 소득의 원천은 근로자 입장이 되겠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비용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지출이 발생하겠죠. 반면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표 1-5가 나오죠. 노사관계 양면성 내지는 이중성이 되겠죠. 이것을 견해의 차이로 볼 수가 있어요. 견해의 차이로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소득 분배의 차이가 나오죠. 소득 분배의 차이는요. 종래 근로자와 그 다음에 자본가의 관계로 보게 된 거죠. 아니면 소유와 비소유도 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요, 견해 의식을 볼 수가 있겠죠. 계급 의식, 계급 의식을 보시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겠죠. 주인과 종의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본주의는 대계급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이면적인 관계가 나오죠. 이면적인 관계를 보시면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조합원과 경영자. 그 일반적인 이제 관계가 되겠죠. 노동자와 사용자, 그다음에 조합원과 경영자. 결국 개인과 집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개별적, 집단적. 그래서 종업원 개인과 경영자 간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집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개별적 고용 계약을 하거나 집단적인 고용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번째는 개인과 집단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노사관계 성질 나오죠. 노사관계 성질.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것이 협력 관계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 성질을 보시면 생산,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을 내겠죠. 부가가치 창출은 협력적인 관계에 있겠죠. 협력적인 관계에 있지만 반면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생산물이 이 생산물을 분배해야 되겠죠. 분배하게 되면 이러한 분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분배 문제가 생기겠죠. 분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대립적인 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갈등 해결의 메커니즘이 나오죠. 갈등 해결의 메커니즘 보시면 대립관계의 경쟁성, 대립관계의 경쟁성은 단체 교섭 제도를 두고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협력관계 공동체성은 경영 참가 제도를 두고 있다. 나중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셔서 이제 단체 교섭 제도가 무엇인지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 참가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및 사회 관계. 첫 번째, 경제 관계인 동시에 사회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목적 그리고 인간관계 토대 위에서 사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의 양면성과 대립 투쟁적인 측면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노동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이 나오죠. 노동자 입장을 먼저 보시면 임금의 소득적 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쪽이 되겠죠. 노동자는 임금을 받으니까 소득. 반면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겠죠. 나가게 되는 거죠. 지출이 발생하게 되니까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죠.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되겠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반면에 사용자 측은 더 적은 비용 지출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대립이 발생해서 이것이 결국은 임금 쟁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파업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네 가지 특성이 나오죠. 네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협동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면성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관계, 대등관계.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식적 관계 내지는 비공식적 관계가 있다. 잠깐 칠판 지우도록 할게요. 칠판이 깨끗이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첫 번째 양면성을 보시면요. 협동적 내지는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협동적 관계를 보시면요. 협동적 관계는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대립적인 관계는요, 생산된 성과,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생산된 성과를 부가가치 배분할 때 대립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협력적, 대립적 입장을 각각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게 되겠죠. 노사관계 양면성.